안녕하세요. 상큼인자스입니다. 25년 대입 대학 편입영어 기출 활용법 팁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 드릴게요. 9월 달에는 편입 수험생들이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시기입니다. 우선 수험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보통 1년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한 9개 이상 학교를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지원하는 학교는 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많이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상위권 학교라고 할게요. 다들 개개인마다 좀 목표나 기준이 다르. 자, 그리고 제가 추가할 내용이 지금 논리함수에 빠졌는데, 논리함수를 풀고 나서 분석을 해줄 때는요, 일단 반향을 정하셔야죠. 순접인지 역접인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시그널과 그리고 클루, 단서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모르는 어휘도 있잖아요. 다 지알이 어휘잖아요, 보통. 모르는 어휘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노트에는 이제 편입 영어 어휘에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기로 했고, 논리함수에서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뜻으로. 같은 뜻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휘 노트에 동의어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한글로 뜻을 적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관련된 어휘나 수거, 표현들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동의어를 정리를 하다 보면요, 많은 단어를 한 번에, 여러분들 봤던 집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한 번에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논리함수는 순접인지 역접 관계인지, 그리고 지문 안에서 시그널과 단서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에서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만 한 2개 정도를 지원하시고요. 또 자신의 실력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교 한 4개 정도를 지원한다 할게요. 또 안전, 약간 좀 최소 나는 그래도 이 학교 이상은 붙으면은 갈 의향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위권이라고 할게요. 하위권 학교 한 2개. 그래서 대략 한 4개에서 5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략 한 9개 정도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비중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하위권 학교에 붙으면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학교 붙었을 때 나 합격하면 이 학교는 가겠다. 그런 학교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김영편입학원 사이트 가시면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그리고 연도별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그냥 나와 있는 편입 기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영어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학교별로 또는 연도별로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편입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편입 기출을 풀면서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만약에 자신이 편입 영어 기출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할게요.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어떤 약점 또는 자신의 약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약점 부분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고요. 또 독해를 하면서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 위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실수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자신이 풀어본 학교의 기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 지문이 많이 나온 거고, 자신이 평상시에 아는 내용이 문제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수를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편입영어 기출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편입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럼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신이 각각 이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알고 그 약점 부분을 체크해서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인 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양치기식으로 막 기출을 많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은 얼마나 많이 푸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적은 양을 풀더라도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분석 잘 하면요, 자신의 약점이 체크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석을 잘 안 한다고 할게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혹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교에 시험장 갔는데 시험 당일날 자신이 약한 부분이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점수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편입학원에서는 여러가지 기출, 대학교별 기출을 많이 풀게끔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원한 학교 위주로만 푸세요. 편입은 시험이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학교 기출만 푸는 것도 너무 양이 많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굳이 타 학교 기출을 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9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초반에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교 9개의 학교의 기출을 최근 5개년치를 다운받아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출을 분석한다는 거는 각 학교 영문과 교수들이 시험을 내잖아요. 출제 경향을 보는 거죠. 출제 범위도 보고요. 또 이전에 나왔던 기출 포인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날짜가 이제 공지가 이제 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하대를 목표로 하고 성균관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웬걸? 시험 날짜 딱 공지가 떴는데요, 두 학교가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를 지원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 시험 날짜 공지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학교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 학교 기출 나머지 5개년치를 추가로 더 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초반에는 일단은 자신이 갈 학교들 대략 5개년치, 최근 5개년치 풀고, 그 후에 시험 날짜가 공지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5개년치를 더 푼다. 그러면 대략 5에서 10년치를 푸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만약에 하기 힘들다,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기출을 처음부터 시간 배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처음 10회 정도는 시간 배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풀면서 약간 여러분들 기출 유형에 약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를 문제를 풀 때는요, 모든 문제 다 못 맞춰도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100점 방정 킬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라는 거는 결국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 못 푸는 문제를 오래 잡고 있으면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만 좀 풀어주세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못 푸는 문제는 안 풀 것 같죠? 그럼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대신에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실수를 줄여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순서대로 다 푸는 거예요. 아, 막히는 문제 막 나오는데 그거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잡고 있어도 어차피 안 풀리고 시간은 뺏기고, 그리고 당황하고, 누군가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고, 못 푸는 문제는 오래 잡지 말고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자. 독해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지문 안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오래 잡지 말자. 일단 읽고 넘어가되, 독해를 여러분들이 풀면서
글쓴이 입장에서 또는 출제자 입장에서 지문 안에서 중요 내용이나 키워드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된 문장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독해라는 거는 결국은 글이 통일성을 가지고서 계속 쓰게 됩니다. 중요 내용은 여러 가지 문장으로 계속 재진술되고 패러프레이징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읽고 넘어가되 해석이 안 된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중요 내용, 키워드 표시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아니면 재진술인지 요걸 판단하셔가지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세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독해 지문안에서 모르는 어휘 나온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앞에서 해석했던 부분을 통해서 유추하면 됩니다. 즉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해석하는 거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어휘 문제를 푸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못 보던 나오는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면요. 다른 수험생들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럼 다들 몰라요. 편입 영어는 어휘가 범위가 없거든요. 근데 풀 수는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해석을 하세요. 문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선지에서 아는 단어는 다 삭제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즉 소거법을 푸는 겁니다. 그건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결하면 됩니다.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글쓴이 입장, 취재자 입장에서 최소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선지를 답으로 정하세요. 또 반대로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 삭제하세요. 이게 소거법. 이렇게 풀면은 거의 다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취재자인 영문과 교수는요. 문제 논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지문 안에 단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로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편입 수험 상담을 해보면은 편입 영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하는 시행착오가 뭐냐면 모든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독해가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문장 나올 수도 있고요.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야 워낙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단서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요. 편입은 문법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은 평상시 이론서 또는 기본서에 단권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출제 포인트를 적고 단권화에 빠진 거 있으면은 단권화에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편입 문법 문제를 보면서 각각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 기출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입 기출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몇 점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가지고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는요, 보기양이나 선지 다 포함해서 모르는 단어는 어휘 노트에 정리해주세요. 왜요? 또 나오니까. 문법은요, 각 선지마다 출제 포인트를 문제 옆에 적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이런 포인트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요. 요거를 단거나 교재에 추가해 주세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럼 문법과 어휘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독해는요, 풀고 나서 요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 찾기. 내가 생각했던 답의 단서랑 해설해 보니까 답의 단서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독해 사고를 교정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독해를 좀 많이 틀리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요. 수험생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강하면요, 본인 생각하는 선지가 다 답으로 보여요. 그러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자. 그러면 출제자의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속어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으면 지우자. 세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이 문장 노트에 정리하면은 내가 평소시에 약한 문장 구조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분석해 주세요. 이런 연습 꾸준히 하잖아요. 시험 가서 못 읽는 문장이 별로 없습니다. 자, 편입 영어 독해 가장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 제가 편입 영어 과외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바로 편입 영어 독해용 어휘입니다. 어휘를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도 있잖아요. 다 어휘 노트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어휘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봐주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외우는 건 여러분들 어휘 교재를 외워야 되는 거고 눈으로 보자. 그러면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알고 리딩 스킬도 알고 답의 단서, 오답 패턴도 알잖아요. 그럼 남은 건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해요. 편입시험은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요. 기초 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의 끝은 독해거든요. 근데 독해의 마지막 끝은 결국 어휘입니다. 왜? 자주 쓰이는 단어 위주로 쓰여가지고요. 그래서 어휘 노트를 만들고 자투리 시간을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요. 편입 영어 기출 풀면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